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요즘 금 가격이 계속 연일 최고가 경신을 하면서 다른 유튜버들도 다 금 가격이 올랐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 제가 금 투자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많이 해 봤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실물 금에 투자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금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이나 금 통장, 그리고 금 ETF, 이런 투자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오늘은 제가 금 ETF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려고 이런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제 그 유튜브 댓글에도 의견이 분분해요. 진짜 이런 그 금반지나 아니면은 골드바나 이런 실물 금에 투자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은 경제 위기가 오거나 전쟁급의 이런 상황이 오면은요, 이 금이 실물 금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물론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물론 최악을 대비해야겠지만, 그런 최악이 만약에 안 온다고 하면은요, 종이 현물이 아니라 종이로, 증서라고 해야 되나? 그냥 ETF나 아니면은 계좌로 해서 그렇게 증서로 투자하는 것도 그렇게 시세 차익만 봤을 때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선물로 이런 진짜로 금을 소유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런 이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실제로 이렇게 소유하는 게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단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요, 그 보관하는 게 혹시나 누가 훔쳐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보관하는 게 쉽지 않죠. 우리가 전자로 갖고 있으면은 이런 실물이 없더라도 그냥 찍힌, 내 통장이나 아니면 내 계좌에 찍힌 그냥 금 보유량이 있다고 하면은요, 그건 전자로 찍혀 있기 때문에 남이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보안에 편리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투자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데요. 또 저는 또 음모론 같은 것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막 계좌에 찍혀 있는 거나 아니면 KRX 금시장, 아니면 여러 가지 금 여러분들 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거는 정부가, 아니 큰손들이 다 들여다본다. 나중에는 니네들 다 뺏어갈 수가 있고, 아니면은 실물금이 거기에 패그됐다고 하지만 그게 가짜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저는 음모론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요, 그냥 진짜로 실물을 모으는 게 확실히 낫겠죠. 실물을 모아서 진짜 누구도 모르게 땅에 묻어 놓던가 아니면 누구도 모르게 갖고 있던가, 그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댓글로 한번 여러 가지 이런 의견을 서로 공유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ETF, 만약에 우리가, 그 젊은 사람들은 20-30 대는 그냥 '아 내가 금 현물 이거 또 금은방 가서 이걸 사야 되는데 이거 불편하다. 그리고 보관하기도 또 불편하고 또 이사도 많이 다닐 텐데 이사 다니다가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 게 여러 가지 힘드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ETF를 보유하는 게 낫지 않나? 누가 힘들게 현물을 보유하고 있냐? 금을 누가 들고 있어. 그냥 ETF에 투자하면 좋은데, ETF에 투자하면은 아주 좋은데 편리하고, 왜 그렇게 '굳이 금을 가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MZ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거를 지금 마련했으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ETF를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ETF, 그러니까 금현물, 선물 말고 금현물에 투자하는 ETF는 유일하게 에이스에서 나온 KRX 금현물이 있어요. 그래서 종목 번호가 411060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퇴직연금, DC형이나 IRP 연금에 70%가 투자가 되고요. 개인연금이나 ISA는 100% 한도로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는 일반 계좌에 이걸 투자하라고 생각은 안 들고요. 투자하라고 이렇게 추천은 안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이나 ISA에 투자를 하면서 절세를 하고,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받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또 과세 이연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이 포트폴리오의 하나로 가져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효율적인 금 ETF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전에 요즘 이거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금 현물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약간 이거는 다음에 제가 이 미스테리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포트녹스라고 해서 미국에 있대요. 이 포트녹스라고 하는 지역, 그 뭐라고 해야죠? 이거를 금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는데요. 여기가
여전히 뭐 비밀에 쌓여 있다, 베일에 쌓여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금 보유량은 1974년 이후에 마지막으로 감사를 받았지만 여전히 비밀에 쌓여 있다, 베일에 쌓여 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최근 질문을 수십 년간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의문을 일론 머스크도 예전에 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궁금해요. 그래서 제로 엣지라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4,580 톤이 여기에 있다는데, 4,580 톤이 미국에 이런 금이 있다는데, 거기에 포트녹스에 있다는데, 그거를 들여본 지가 1974년 이후로 50 년이 지났다. 50년 전에 이걸 체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매년 체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약간 의문 섞인, "매년 체크하는 거 맞지 않나?" 막 약간 이렇게 의문을 섞었거든요. 이건 정확한 뜻은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으며, 하지만 이런 약간 음모론이 있기 때문에 진짜 현물을 모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해 드리고요. 일단 제가 너무 한눈을 팔았네요. 참, ETF를 해 드려야 되는데 계속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TF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ETF 투자 포인트는 뭐냐면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금 이제 도래할 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다시 또 뭐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그냥 설명을 해 드리자면 인플레이션 시대에 지금 살고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금 가격은 저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선 설명이 안 됐지만 트럼프 시대 때문에, 트럼프로 인해서 변동성이 커지잖아요.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역시나 안전 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는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경기 변수 이런 것 때문에 금 소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들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여기 뭐 잠시 주춤한 금값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요즘 브릭스나, 그러니까 중국이나 신흥국들이 이제 달러보다는 금을 더 선호하기 시작했어요. 왜냐? 미국이 지금 스위프트 제재를 했잖아요. 러시아를 스위프트 제재를 했는데, 또 이제 러시아랑 이제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만나서 지금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럼 뭐 평화 협상이 되면 또 금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가 기회입니다. 저는 그때가 기회라고 보고요. 그거는 다 이것도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다음에 해 드리도록 하고요. 금 가격이 지금 잠시 뭐 주춤했다고 하는데 다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요, 중국이나 신흥국들이 요즘은 계속 모아가고 있어요. 달러 대용으로 이걸 계속 모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왜 지금 에이스 KRX 금현물 ETF를 투자해야 되냐? 이거는 국내 최초, 국내 유일 금현물 ETF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투자할 수가 없어요. 이거 뭐 광고도 아니고요. 그냥 에이스에서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코덱스나 타이거나 아니면은 뭐 라이즈나 이런 데서 만약에 금현물 ETF를 또 내놓는다고 하면은 또 볼 수도 있겠지만, 에이스에서 유일하게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로 많은 수요가 몰리고 있고요. 최근에 이거 차트를 보면은요. 최근에 차트를 보면 아주 급등을 하고 있죠. 뭐 지금 뭐 테마주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차트만 보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가 엄청나게 몰리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과열인 것 같지만 그래도 계속 갈 것 같다. 왜냐, 골드바가 저는 세계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 지금 추세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저는 과열이다 생각이 드는데, 또 과열이라고 또 얘기하면은요. 제 구독자님들이 또 댓글 남겨주더라고요. 더 갈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엔 더 갈 것 같아요. 근데 과열인 것 같으니까 좀 조심해라 이런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혹시나 제 영상 구독 안 해 주셨으면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구독자가 빨리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국내 유일하게 금현물에 투자하는 ETF이기 때문에 뭐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ETF로 선물이나 아니면은 금 상품에 투자하는 건 있겠지만, 그거는 굳이 제가, 그건 변동성이 더 심하고 금이랑 또 완전 맞춰서 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연금 계좌에다 투자를 하면은요 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고는 굳이 금현물 ETF에 굳이 투자할 필요는 없고요. 차라리 금 통장을 만들어서 금 통장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적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금현물 ETF에 투자하면 장점이 뭐냐면요. 금과 달러화에 동시에 투자할 수 있다. 우리나라 지금 IMF 온다. 지금 저는 이것도 분석을 해 드려야 되는데, 뭐 저축은행이나 아니면은 지금 막 여러 군데에서 건설사도 지금 막 부도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든 지금 돈을 풀어서
막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내수가 다 무너지고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어떻게든 돈 풀어서 막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가 터지냐면 원화 가치가 급락을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금 가격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김치 프리미엄 붙어서 어떻게 하냐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요. 원화 가격은 저는 앞으로 계속 또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김치 프리미엄이 오히려 아닐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계속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그냥 우리나라를 빼고 그냥 내부적으로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공급 요인과 수요 요인이 있는데요. 이거 그냥 공부하고 가게요. 지금 채광이나 채굴이라고 볼게요. 채굴, 그다음에 보금 회수, 그다음에 정부 매각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광이 74%, 그다음에 보금 회수가 26%, 그다음에 중앙은행 매각이 뭐 이렇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 가격에 영향을 주고요. 수요 요인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가공 수요, 우리가 뭐 예물이나 뭐 이런 거 가공할 때 보석이나 이런 거 가공할 때 이런 수요고 생산자 수요 뭐 치과 우리 금리빨 한다 이거 하잖아요. 금리로 떼었다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그 금리 떼올 때나 아니면 전기전자 이런 핸드폰에 들어가는 여기에 금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수요도 있고 예 중앙은행이 이제 물가 안정이나 아니면 달러나 뭐 이런 거 안정을 하기 위해서 통화 안정을 위해서 매입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같이 ETF나 아니면 금통장이나 아니면 다른 뭐 여러 가지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그런 소요가 몰리면서 그런 거가 금 가격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재밌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도래했다. 근데 지금 살짝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주춤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뭐 굳이 제가 그렇게까지 예측을 안 하는데 중금리 시대가 저는 열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냥 금 가격은요. 이 금리 인하 사이클도 있겠지만 수요에 인해서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국제 관계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1극화에서 다극화로 변화하고 있고요. 지금 뭐 미국의 1급 패권에서 이제 점점 중국과 러시아의 다극 패권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를 이미 마크 루비오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장관이 그렇게 얘기한 거 보면은요. 그 시대로 지나가고 있고 이 달러의 위력도 점점 좀 내려오지 않을까. 아니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달러의 위력을 더 높이려고 하면은요. 비트코인이든 금이든 많이 보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금을 많이 모으겠고 그다음에 중국이나 러시아나 브릭스 국가들도 금을 많이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금을 많이 모은다고 하면은요. 금의 가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현물 금을 모아야 된다. 나중에는 진짜 금이 귀해질 때가 올 것이다. 현물 특히나 우리가 증서로 이런 그게 아니라 현물금이 또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ETF로 투자한다고 하면은요. 일단은 숫자적으로 이 가격 측면에서 이렇게 정해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차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데에도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요. 잠시 주춤한 금값 다시 한번 상승 준비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10 년물 실질 금리 있잖아요. 팁스 금리라고 하거든요. 물가 상승을 반영한 건데요. 금 가격이랑 이렇게 보면은요. 역상관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팁스 금리가 떨어지면 10 년물 금리가 떨어지면은요. 금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역상관관계인데 이제는 고금리였다가 이제 내려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금리가 이제 내려간다고 하거나 아니면 좀 소폭 이렇게 하락을 한다고 하면요. 금 가격은 더 이렇게 오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올랐을 때도 이 금 가격은 그래도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은요. 더 대폭 오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게 좀 기대가 된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과 인도를 필두로 해서 신흥국들이 지금 중앙은행들이 금을 계속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브라질도 이렇게 모으고 있고요. 예 중국도 지금 모으고 있고 러시아도 인도도 뭐 다 우상향하는 추세죠. 이렇게 지금 계속 금을 모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12 년째 금을 한 톤도 안 샀다는 게 저는 좀 믿기지가 않는데요. 참 그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금에 대해서 지금 한 통 1 톤도 안 샀다는 게 쪼금 걱정이 되고요. 주요 신흥국들이 이렇게 금 매입량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뭐 중동 분쟁이나 미중 무역 분쟁 그다음에 뭐 러시아랑 관계들도 다 안 좋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안전 자산의 수요가 증가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에이스 KRX 금현물 ETF는 국내 최초, 국내 유일 금현물에 투자하는 ETF다. 근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요. 여기에 투자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게 좀 길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지금 퇴직연금에 이게 투자해야 맞습니다. 이 연금 계좌에 투자 안 하면요. '굳이 이걸 해야 되나?'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연금 계좌에 뭐 퇴직연금이나 ISA나 개인연금에 투자를 하면요. 한도만큼 투자를 하면은 과세 이연이 되잖아요.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점 때문에 저는 여기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현물에 투자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 ETF에 투자한다고 하면요. 일반 계좌는 아닙니다. 왜냐? 매매 차익의 15.4%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일반 계좌에는 저는 투자를 추천드리지 않고요. 연금 계좌 있잖아요. 연금 계좌 다시 설명 안 해 드려도 되죠? 퇴직연금이나 IRP, ISA 그다음에 연금저축 뭐 세세한 거는 뭐 그렇게 쭉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이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의 3.3에서 5.5 이 정도밖에 과세를 안 하니까 그리고 세액공제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이걸 몰빵하라는 건 아니고 금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모아 가야 되잖아요. 금도 여러분들 자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서 모아 가야 되니까 연금 계좌에 충분히 ETF 이거 금현물 ETF 넣는 게 괜찮다 생각들여서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립니다.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일본 계좌에 비해 단점은 뭐냐? 시세 차익에 대해서 바로 인출은 힘듭니다. 왜냐? 이게 돈이 묶여 버리니까. 연금 계좌에 돈을 넣으면은요. ISA는 최소 3 년에서 5년 묶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연금 계좌에 넣으면은 55세 이전에는 인출을 하면은 또 세금을 토해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기로 투자할 때 포트폴리오로 가져갈 때 그 ETF를 투자할 때 그때가 좋다는 거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그냥 금 통장에 투자하는 게 그나마 가장 낫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아니면은 뭐 현물금을 부가가치세 뭐 10% 내고 투자하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금시장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는 지금 금시장에 이게 투자하는 거죠. 그냥 금 통장을 만들어서 금시장에 투자하는 것도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괜찮다. 그리고 이거는 현물로도 인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현물로도 골드바도. 그래서 근데 부가가치세 10%는 내야 됩니다. 현물로 살 때는. 그래서 그런 뭐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투자를 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냥 거래 단위로도 이게 지금 한 좌인데 한 좌에 지금 이게 24,000원이잖아요 지금. 에이스 KRX 금연물이 24,000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지금 1 그램당 이 금액이 이제 16만 원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이 금액이 좀 비싸다. KRX 금 시장에서 투자를 하면요. 1 그램당 금 시세가 비싸기 때문에 이것도 '나눠서 이렇게 투자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하셔서 투자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순자산 총액이 뭐 이렇게 늘어난다. 국내 유일하게 있으니까 이게 금연물 ETF가 에이스 거가 이렇게 자산 현황이 뭐 1 조까지 갔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지금 조사를 안 해 봤는데 한번 검색해 보고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순자산 1조 원 돌파했네요. 1조 돌파해서 축하드립니다. 1조 돌파했다고 나와 있고요. 급증을 하고 있고 이게 선물에 비해서 장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롤오버 비용이라고 해서 이거가 발생을 안 한다. 이거는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너무 기니까 저도 지금 선물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공부를 많이 안 해 봐서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롤오버 비용이 발생을 안 한다. 이따 짧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네 금뿐만 아니라 달러에도 함께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상품이다. 그래서 내가 달러에 투자하고 싶고 금에 투자하고 싶으면은요. 금 ETF 이거 사시면 됩니다. 이거 정말 좋다. 그래서 선물 ETF 참고용인데요. 롤오버 비용이라고 해서 이 선물은 미래의 일정 시점에 대해서 이거를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너무 기니까 그냥 쭉 그냥 들어보세요. 그래서 선물은 일정 시점에서 종목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12 월물 교체 뭐 6 월물 교체 이렇게 했는데 이 롤오버 비용 선물 교체 시 차이에 따라서 발생하는 비용이 생깁니다. 보통 보관 비용, 보험료, 만기가 긴 뭐 선물 가격이 비싸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교체 시 손익이 생기니까 위험성이 더 크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냥 저는 현물에 투자하시는 게 그냥 베스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에이스 KRX 금현물 지수 이거 KRX 골드 스팟 인덱스 이거를 따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쭉 보시면은 순도 99.9%의 금현물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쭉 보시고 에이스 KRX 금연물 ETF가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거밖에 없어서 제가 소개해 드릴 게 이 ETF밖에 없습니다. 금 가격이란 어떻게 결정되냐 이거 물어보면요. 영국 런던 금 시장 있잖아요. 여기 제가 어제도 소개해 드렸잖아요. 여기서 막 지금 계속 미국에서 빼와서 미국으로 가고 있다. 미국 은행들이 사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표준 그 뭐 금 시세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금 시세를 여기 반영을 해서 한국 KRX 한국 거래소가 이거를 반영을 해서 가격을 책정한다고 합니다. 그냥 이거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금 시장의 구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그냥 참고로 보세요. 이거 뭐 공부를 우리가 굳이 해야 되나? 우리 그냥 금 이런 큰 그림의 이런 뭐라 그러죠? 흐름만 보면 되지 이것까지 뭐 굳이 세세하게 공부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 근데 누적 거래 금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건 이게 고무적이다. 금에 대한 그만큼 수요가 몰린다. 비트코인도 뭐 솔직히 말하면 비트코인의 가치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있다고 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가치예요? 우리가 가치가 있다고 수요가 몰리니까 그게 가치가 오르는 거잖아요. 금도 일단은 진짜 가치도 있겠지만 금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은 버블이 낀다고 하죠. 그래서 수요의 가치도 생기니까 지금 뭐 수요가 막 계속 몰리고 있으니까 지금 뭐 투자해야 되냐 물어보면 저는 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개인의 판단이니까. 그래서 수요가 몰리면 그만큼의 가치도 또 올라갈 수가 있다. 앞으로 금의 가치가 더 좋아질 가능성도 많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원화 가치가 계속 똥값이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금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에이스 KRX 금연물이랑 KRX 금연물 이 투자가 있는데요. 이거는 금 통장에 투자를 하는 거고 이거는 ETF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 좀 이렇게 잘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 중에 현물 인출 여부에서 에이스 KRX 금연물 ETF는 현물 인출 불가하고요. KRX 금연물은 현물 인출 가능이다. 이거는 계좌로 만들어서 일반 계좌 개설이 필요하니까 계좌로 만들어 투자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금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뭐 여러분들이 뭐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저는 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다 맞다고 봅니다. 진짜 뭐 실물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굳이 실물을 모아야 되냐? 아니 그냥 나는 실물 모을 필요 없고 그냥 ETF나 아니면 금 계좌나 아니면 뭐 이런 데에 투자를 하겠다. 솔직히 비트코인도 여러분들 디지털 상에 그게 있는 거지 현물은 없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그냥 ETF에 투자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 이건 나중에 얘기하겠다.' 탈중앙화나 이런 거는 차라리 금을 실물을 사서 묻어두는 게 정부의 눈이나 아니면 큰손들의 눈을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것도 뭐 다 이렇게 체크를 하면은 피할 수 없게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그런 방법들이 있겠죠. 여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봤습니다. 저는 음모론도 뭐 좋아하고요.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런 이론들도 좋아하고 이런 의견들 나누는 거 좋아하니까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금에 대한 뭐 이슈나 아니면 뭐 투자 그다음에 중국 뭐 미국 투자 뭐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좀 재미있는 이런 이슈들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